네, 오늘 국어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비상출판사 박영민 교과서입니다. 정정의 향수를 다룰 건데 자습서 페이지로 77쪽에 제재 미리 보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77쪽. 자, 이 교과서에서 정정의 향수를 학습 제재로 선정한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자, 이 작품의 향수는 화자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이 있고 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마디로 향수겠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현대시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심상이 제시되어 있고 표현 기법도 서리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문장 구조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 이게 후렴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이건 반복을 해주면 음악성 운율이 형성되죠. 자, 이를 통해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서정갈래 시니까 시의 정서와 그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 기법들이 사용된 것,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 한눈에 보는 작품 정리입니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다. 1927년에 발표됐네요. 시인 정지용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고향을 그리며 쓴 작품이다. 고향의 모습을 먼저 회상을 하고 그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자유시죠. 또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표현했으니까 서정시죠. 작품의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이다. 그 향토적 소재라는 것은 시골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자, 시골 느낌을 물씬 풍기는 향토적 소재를 바탕으로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부분 공감각도 사용됩니다. 그리운 고향의 모습, 그 전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제재는 고향이고, 자, 고향 마을의 전경, 그 모습과 상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도 회상이 되고, 또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린 누이, 어머니 등 가족의 모습 등 고향에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며 그 그리움을 드러낸다. 자, 주제 확인합니다. 자, 고향 회상이 있고 그리움이 있어요.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자, 계속 반복됩니다. 감각적 시어가 이미지 시어들이죠. 그래서 형상화하고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후렴구를 통해, 자, 후렴구의 별표 접읍니다.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겠다. 집약적이라는 글자의 밑줄. 자, 이제 작가 확인합니다. 자, 정지용 시인. 자, 이렇죠. 자, 충청북도 옥천 출생이다.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로 대상을 참신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어떤 면에서 써볼까요? 주지시. 주지시를 개척한 시인이고, 자, 주지시 갈래가 여러 갈래인데 주지시 중에서도 이미지 위주의 이미지즘을 창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즘, 이미지 위주의 작품. 뭐 깊숙한 사상과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미지 소재를 통해서 형상화에 주력한 작가입니다. 자, 정지용의 작품 소개봅니다. 섬세한 이미지 구사, 이미지즘이라고 그랬죠. 개성적인 언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자, 첫 시집 정지용 시집에서 시골 분위기, 향토적이며 섬세한 이미지 표현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을 통해 우리말의 언어적 세련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문학 세계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 말에 암울한 현실에서도 그는 시대에 구애됨 없이, 시대 문제를 떠나서 자연에 몰입하고 시어를 조탁은 매끄럽게 갈고 다듬는 것입니다. 시어를 갈고 다듬어서 섬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독특한 시세계를 표현했다. 이런 경량, 한국의 서정시를 개성한 것으로 이후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청록파 시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정지용 역시 친일파라는 거죠. 그런 구린 구석도 있는 작가입니다. 자, 이제 작가가 구리건 어떠건 우리는 작품을 살펴봅니다. 정지용의 향수, 고향생각. 자, 작품으로 몰입해 들어갑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렇게 하나의 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후렴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연으로 보겠지만 내용 문단으로 이제 엮어서 정리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화자의 시선이 멀리 향하고 있죠. 그래서 원경이 제시되어 있어요. 옛이야기 지줄대는, 자, 지줄대는의 사전적 의미는 지절거린다,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짓거린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옛이야기를 늘어놓는, 짓거리는 좀 그렇죠. 옛이야기를 늘어놓는 그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실개천이 고향의 이러저러한 사연을 다 내재하고 있는 실개천이라서 그런지 이 실개천이 알고 있는 이 고향의 옛날 얘기들을 쭉 늘어놓으며 개천이 흐른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이 실개천을 의인화했습니다. 회돌아 휘감고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의 사전적 의미는 왜 해질 무렵에 빛이 약해지죠. 자, 그 양상을 해설피라고 표현합니다. 해질 무렵 햇살이 약해지는 그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황소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건 비교적 근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서 자, 문제 대비를 해본다면 자, 동쪽 끝으로 펼쳐진 넓은 벌판이 원경이고 황소 울음소리는 근경이라서 원근법을 통해서 고향의 전경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표현 기법으로 실개천이 의인화되어 있다. 또한 황소 울음소리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했네요. 봅니다. 황소의 울음소리가 1차 감각이죠. 이건 청각이야. 이것을 황소 울음소리라는 청각을 금빛이다, 게으르다라고 시각적 양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감각을 바꿔 쓰는 기법을 구사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후렴구는 아래쪽에 일정한 위치 아래쪽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게 후렴구죠. 그곳이 그러한 벌판이 있고 실개천이 흘러나가고 황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 그 고향이 차마 꿈엔들 잊힐 수 있겠느냐라는 서리법이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을 부각하고 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줍니다. 정서, 집약 또는 주제, 집약 효과를 주는 게 후렴구입니다. 자, 1년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전경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친 시어들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시골 느낌을 물씬 풍기죠. 해서 향토적, 토속적 이미지 소재다 또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연으로 갑니다. 7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자, 화로를 계속 밝혀놓고 불을 지피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화로의 불이 꺼지고 제가 식겠죠. 그래서 질화로는 소재, 향토적 소재이면서 시적 기능은 시간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겨울밤이 깊어간다는 겁니다. 왜 겨울밤이다? 화로를 쓰는 계절이 겨울이니까. 자, 제가 식어진다, 차갑게 된다는 것이니까 촉각이죠. 이렇게 아까 모두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구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밤이 깊어져 화롯불도 꺼지고 식고 하면 텅 빈 밭에 자, 계절감이 겨울이니까 논에 별을 다 베어낸 상태죠. 그 텅 빈 상태가 됩니다. 텅 빈 밭에 자, 겨울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밤에 바람 소리 말을 달리는 듯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밤바람 소리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죠. 말은 생물 중에 동물이죠. 해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리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밤바람은 소리, 청각인데
청각인데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은 시각이죠. 청각에 시각화되어 있는 거죠. 공감각이다. 자, 문제 포인트 표현 기법 면에서 이미지 처리에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을 구사했고 또한 기법으로 허리법을 구사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밤에 텅 빈 밭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자, 말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세게 들린다는 거죠. 그 순간 집에서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이제 회상 속에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 어떤 모습일까? 자, 겨울에 한 계자 1년 내내 농사를 힘겹게 짓고 추수도 다 마치고 겨울에 또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도 하시면서 밤이 되어 잠에 드신 아버지인데 자, 평생의 삶이 고단한 분입니다.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립다는 거죠. 자, 집베개 역시 위에 지라로처럼 향토적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런 우리 동네 겨울이 되면 텅 빈 논에서 밤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리고 아버지는 잠을 청하시던 그 고향이 떠오른다.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야. 자,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이면서 기법상 서리법이죠. 내용은 절대로 잊힐 리가 없는 우리 고향이란 얘기죠.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 내용으로 수렴이 됩니다. 겨울밤의 전경,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자, 이 이연에 이르러서 이제 가족 회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이 흙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죠. 그만큼 순수하고 순박하죠. 내 마음이 흙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그 흙이 그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정서적으로 순박하다는 거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유년기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동경하고 이상을 품고 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 어린 시절에 동경하던 그 세계를 하늘빛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화살을 쏠 때 아래로 쏘지 않고 위로 쏘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 이상세계를 향해서 상향의 방향으로 화살을 쏘고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런 이상을 향한 꿈과 동경,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허공을 향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유년기다운 호기심을 지녔던 시절입니다. 또한 풀섭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함추름은 1차적으로는 흠뻑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위에 나온 것처럼 함처럼 젖거나 서리는 모습이다. 물기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가지런하고 차분하다. 물기가 가지런히 물든 상태. 풀섭이슬에 꼬마 때 뛰어다니다 보면은 바짓가랑이가 젖죠. 함처럼 젖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휘적시던 곳, 활발히 뛰어놀던 우리 동네라는 겁니다. 그곳이 즉 나의 유년기를 지냈던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우리 고향이라는 거죠. 자, 3면에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나의 어린 시절 회상이 됩니다. 4연으로 갑니다. 자, 또 가족 회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전설바다에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밤물결이 춤추듯 하는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어둡고 컬러는 블랙 컬러죠. 그 밤물결 같은이니까 자 괄호칩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괄호 닫고 여기에다가 보조관념이라 씁니다. 보조관념. 무엇인가를 이것에 비유한 겁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의 물결, 밤물결. 이게 보조관념이고 그와 같은 검은 귀민머리 괄호칩니다. 요게 원관념입니다. 자, 누구의 귀민머리냐? 어린 누이, 내 여동생인데 내 여동생의 귀민머리가 그렇게 검은색이었는데 이 검은 컬러가 이 화자의 경험상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의 밤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춤추는 밤물결이라 했으니까 정태적이지 않고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감각 중에서는 시각이 되겠죠.
자, 그런 귀미머리가 검었던 그 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누이를 회상하죠. and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자, 정지용 시인 결혼을 했어요. 사철 신발 벗은 아내가, 발 벗은 아내, 신발 벗은 아내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일이 늘 분주하기 때문에 일할 때 신발조차 신을 수가 없었어요. 자, 사철 발 벗은 신발 벗은 아내가, 자, 삶이 고단하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보리삭, 쌀이삭 같은 것을 줍던 곳. 자, 회상의 대상이 누이가 회상이 되고 또 아내가 회상이 되죠. 자, 누이는 검은 귀미머리가 특징이고 아내는 소박하고 평범한 이미지고 그 삶이 고달픈 삶인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따가운 햇살, 이게 아내에게 가해진 시련이겠죠. 자, 그것이 촉각적으로 표현됐어요.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시절의 누이와 아내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차마 구멘델 이칠리아, 어린 누이, 아내가 회상 대상이었어요. 자, 5연 갑니다. 자, 마지막 연이에요. 하늘에는 석근별, 요즘 말로는 성근이라는 뜻입니다. 성근, 듬성듬성, 물체 간격이 좀 떠 있는 하늘에는, 자, 별이 듬성듬성하다는 얘기는 밝게 비치지 않고 흐릿한 거죠. 그 얘기는 곧 이제 동이 틀 무렵이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단서이고 내용상 시간이 새벽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 무렵, 새벽이 다가올 무렵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넘기고 이 별들이 알 수도 없는 모래로 쌓아올린 성으로 이 발을 넘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느낌상 우리가 꼬마 때 경험한 동화적 느낌,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화적인 분위기에서 서리까마귀는 설이 내릴 무렵, 가을 까마귀입니다. 서리까마귀가 우지짓고 까마귀가 운다, 청각적이죠. 서리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까마귀가 지나가는 그때 초라한 지붕, 가난한 우리 집의 상태입니다. 자, 비록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 무렵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랬어. 흐릿한 불빛에, 이건 시각,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것, 비록 가난한 가족이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이렇게 참 소박한 행복, 단란한 행복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내용적인 면에서는 삶의 객관적 상태는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애라든가 서로 간의 유대감이라든가 그것은 강했던, 단란했던 시절의 우리 고향의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차마 구멘델 이칠리아, 결코 잊힐 리가 없겠죠.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집의 전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정리 요소를 봅니다. 자, 고향의 의미. 어린 시절 나의 추억과 꿈이 있는 곳이다. 또 가족과 더불어 비록 가난했지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자, 향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입니다. 자, 이 작품 향수, 고향의 모습이 매 연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실은 내용상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관련성이,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고향의 모습이 관련성 없이 툭툭 배열되어 있죠. 각 연에서 병렬적은 대등하게 나열되는 양상입니다. 병렬, 다른 말로 대등나열. 자, 관련성이 없다. 그 다음에 병렬적이다라는 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 중요합니다. 후렴구에서 화자의 정서가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강조되면서 집약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요 페이지가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면 요 페이지에서 낼 문제가 엄청 많아요. 자, 문제 출제 요소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살펴봅니다. 자, 왼쪽에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일단 키워드 챙깁니다. 회상.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밑줄 노래한 작품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자, 시각, 청각 등의 또 공감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고향의 전경을 묘사하고, 자, 이거 각 연의 유기적 관련성 없이 밑줄, 또 병렬적 밑줄,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다 시골적 소재들이죠. 토속적 정감을 주는 시어, 토속적 시어 또는 향토적 시어. 그 다음에 해설피, 함추름,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있는 참신한 우리말을 사용해서 고향의 전경을 묘사했다. 또한 각연의 마지막에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라는 후렴구를 넣어서, 자, 요거 봅니다. 자, 후렴구의 기능, 연과 연 연결 밑줄.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반복해서 서리적 표현 반복에다가 운율이라 씁니다. 연과 연을 연결했다. 서리적 표현을 반복해서 운율을 조성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요 19로 가봅니다.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자, 그 자체가 음매하면서 황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각적 양상을 시각화시킨 건데, 자, 고향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모습이 연상되어 이것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밤물결로 비유, 직유법을 썼죠. 같은 이니까 누이의 사랑스럽고 순진한 모습을 표현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농사일에 바빠 챙겨 신을 사이도 없이 맨발로 일하는 모습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나 있다. 자, 문제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비록 그 시절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회상해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시절의 느낌이, 자, 그 당시에는 부정이었어요. 근데 회상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모습이 긍정의 모습으로 떠오른 거죠. 당시에는 부정, 회상 시점에서는 일종의 어떤 미학적으로 느껴지는 긍정성이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칸을 봅니다. 자, 후렴구의 사용효과. 자, 형식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사용돼서 연과 연을 구분해준다. 또 각연마다 후렴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작품 전체, 자,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통일성,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자, 내용적인 측면. 자, 고향 풍경 외부 전경과 그다음에 화자의 내면을, 자, 외부적 양상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감 있게 제시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칠리야, 이치다 히, 피동전미사죠. 피동형 종결어미, 이칠리야, 피동형 종결어미와 서리법을 통해, 이게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습서에서 써놨으니까 따라갑니다. 피동형 표현과 서리법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을 집약하며 주제를 강조했다. 자, 표현상 특징, 참신하다 할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명하게 그려냈다. 자, 금빛 게으른 울음, 청각의 시각화, 파란 하늘, 시각, 또 향토적이고 토속적 소재, 시어를 사용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자, 이제 많이 적응이 됐죠? 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또 특정 식구의 반복, 뭐하는 뭐뭐 하던 곳. 자, 이런 특정 식구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후렴구입니다. 그것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자, 반복되는 것은 운율을 만든다. 자,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실개천이 지줄된다 의인법, 차마 이칠리야 서리법, 반복결 같은 직유법, 이런 거 체크해 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정지용의 향수에 대한 이러저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감합니다. 수고했습니다.